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무조정 제4강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개념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주요 체크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개념입니다. 대손충당금이랑 대손금, 그쵸? 우리 다 이론에서 다 숙지를 하셨을 거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해 볼게요. 대손충당금은 채권의 대손 예상액,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IFRS 하는 회사들은 회계 기준, IFRS 기준에 따라서 쌓기도 하고요. 자, 대손금은 뭐냐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대손 요건의 충족 여부 구분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부도채권은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인정이 받는 거죠. 그쵸? 요거는 이론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자,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은 실제로는 잘 크게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전산세무일급 시험을 볼 때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요게 좀 중요해요. 요거. 대손 실적률을 어떻게 한다? 맥스 1%, 그리고 대손 실적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무적으로는 이제 1%를 쌓아서 보통 결산 문제 나올 때도 1% 쌓으라고 나오죠. 근데 대손 실적률이 예를 들어서 1.2%다. 그럼 뭘로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맥스니까 얘네들이 최대값인 1.2%를 요거로 설정을 해라. 설정률을 요걸로 하라.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1%인데 대손 실적률이 0.5% 나오면은 1%가 더 크니까 얘를 실적률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는 거는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은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계산해 주기 때문에 요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손 실적률이 중요한데 이게 좀 어려워요. 대손 충당금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정기말 세무상 채권잔액분의 단기 세무상 대손금. 그냥 채권잔액이 아니다 정기말 세무상 채권잔액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정기말 세무상 채권잔액이 얼마인지 도출할 수 있어야 되고, 단기 세무상 대손금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별도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대손 설정률은 1%로 한다 이런 얘기가 없으면 대손 실적률을 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1%랑 대손 실적률 중에서 큰 거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원인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난 이것까지는 좀 어려워 그냥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오답을 하시더라도 그냥 1%로 해서 부분 점수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일단 그렇고요. 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전산세무일급 문제에서는 요거는 안 나와요. 요거 입력하는 칸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가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이게 나오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입력을 하고 여기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 입력하고 그리고 이 밑에 요거 보이시죠? 요거예요. 기본율은 1%인데 실적률을 아까 얘기했던 정기세무상 채권잔액분의 단기세무상 대손금 을 해서 기본율이 낮으면 요거를 클릭해서 1% 기본율이 크면 요거를 클릭해서 1% 넣으면 되고, 실적률이 더 크면은 요걸 눌러서 여기다가 실제로 내가 계산한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무 조정하는 것들은 한도 초과액이나 요 환입액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 자, 기본적으로 전산세무일급은 국제회계 기준 IFRS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입력할 일이 없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무시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충당금 부인누계액. 자, 우리가 부인누계액 제가 아마 감가상각 때 얘기했나? 부인누계액을 뭐라고 했었냐면 뭐랑 똑같다? 한도 초과액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기말 한도 초과액은 얼마다라고 하면 어디다 넣는다?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기말 한도 초과액은 무조건 여기에 송금 산입이 나오게 돼요. 왜냐면 대손충당금이 이제 총회법이라고 해가지고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 정기말 한도 초과액은 무조건 송금 산입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다 넣으면은 무조건 정기말 거는 여기에 환입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 어려워요. 네,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로직 자체는 쉬운데, 로직 자체는 쉬워요. 아, 전기껏 대손 쌓여있던 거 다 없애고 단기 새로 설정해서 쌓으면 된다. 요 논리고, 대손 설정률은 1%나 아니면 시정률 기준을 하면 되는데, 이제 입력을 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입력을 같이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회예요. 다음 자료를 보고 대성 충당금 및 대성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손 설정률은 1%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위에 여기 대손 충당금 조정을 빨간색, 그리고 대손금 조정을 빨간색, 대손 충당금 조정을 초록색으로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해연도 대손 충당금 변동 내역 정기 2월 대손 충당금은 1,200만원인데 정기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다. 정기 부인액 뭐라 그랬었죠? 송금산이 유보 감소. 정기 부인액은 정기 한도 초과액과 똑같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회사는 5월 1일 대손 충당금 380만원을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 매출금과 상기하였으며 이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채권이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사망을 해서 더 이상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음이니까 요거는 별도로 위에 대손 충당금에다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당기의 회사는 500만원을 대손 상각비로 계상하였다. 차기 2월액은 1320만원이다. 자, 우리가 요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차기 2월액은 1320만원인데 단기에 계산한 게 500만원이니까 820만원만 보충해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게 대손 상각비는 뭐라 그랬었죠? 보충법에 의해서 한다 그랬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차기 2월액은 1320인데 단기에 500만 쌓았으니까 추가적으로 820만원을 보충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입력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자, 채권 잔액으로 단기말 외상 매수금 잔액은 3,200만원, 3억 2천이며 미수금 잔액은 3,400인데 미수금에는 고정재산 처분 미수금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미수금에는 고정재산 처분 미수금이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이건 뭐다? 함정이에요. 여기에 3,400만원 중에 얘 포함되어 있다냐, 이런 뜻이거든요. 얘 그냥 무시하고 잔액은 3,400이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 정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서 유보금액 잔액이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750만원이 있으며 아직 대손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정기의 대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들은 대손 요건 충족 시까지 계속 우리가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는 걸 유보를 시켜준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같이 제가 입력을 해야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G7은 이거는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잡는구나.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문제에 주어진 숫자들은 이렇게 표시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기출문제를 실행을 해볼게요. 어차피 얘는 그냥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대손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서 해볼게요. 자, 제가 보면은 초록색은 죄송합니다. 초록색은 대손금 조정 여기고요. 채권 잔액은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 얘네들은 여기. 채권 잔액 블라블라는 여기. 그리고 나머지 대손 충당금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다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 4번은 필요 없죠. 이렇게 입력을 해볼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서부터 해볼까? 그게 좀 나을까요? 위에서부터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이 밑으로 이제 끌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대손금 언제냐면은 5월 2일.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
자, 채권 내역이 중요한데 보시면은 외상매출은 매출 채권이죠. 그래서 1번. 대손 사유는 사망이니까 자, 여기서 사망. 금액이 얼마냐면 38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38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 380이 아니라 얼마예요? 380 맞죠? 잠시만요. 네. 뒤에 뭐가 또 숫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380만 원이고, 자, 보게 되면은, 자, 이 사망인데, 사망은 더 이상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손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시인액 이거 인정해 줄게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3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입력할 일이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무시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대손금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2번 가볼게요. 채권자 내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외상매출금 3억 2천이고 미수금이 3,400이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 입력을 해볼게요. 외상매출금 3억 2천, 미수금 3,4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게 있어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정기에 대손요금 불청족으로 인해서 유보금액 잔액이 있는 거는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말 현재 대손금이 부인된 금액이에요. 그쵸? 이해 가세요? 근데 뭐다? 외상매출금이니까 얘를 어디 입력한다?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50만원 750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자, 여기 위에까지는 우리가 다 입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밑에 대손충당금 조정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무시하시면 돼요. 자, 설정률 얼마였냐면, 자, 여기 보면 1%로 가정한다 되니까 기본율 1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건데, 자, 단기 회사는 500만 원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다. 단기 얼마로 계상했다? 회사 계상이 얼마? 500. 자, 그런데 차기 2월액은 얼마예요? 1320만 원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얘가 132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충액에다가 이 1320만 원이랑 얘의 차이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얼마였냐면 820만 원. 자, 그래서 이렇게 1320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입금산입액 조정인데, 자, 우리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요걸 넣는 거예요. 정기 부인액. 자, 그래서 얘를 어디다 넣는다?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장부상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였어요? 1200이니까 얘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입력을 해볼게요. 300. 자, 그러면 제가 얘가 뭐라 그랬었지? 얘는 무조건 송금산이 유보감소니까 여기다가 송금산이 유보감소해서 300만 원이 이렇게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입력했으면 어떻게 한다? 얘랑 얘를 세무조정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직접 입력 눌러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얼마냐면은 958만 5천원. 그래서 얘는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정기 거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얼마냐면 300. 그리고 얘는 유보가 감소해요. 그래서 이게 단기께 얘는 어떻게 된다? 차기에 또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고 쉬운 유형이에요. 여기 86회가요. 자, 일단 다시 다 지워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로 가볼게요. 83회. 조금 내려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83회.
다음 자료를 참조해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조정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가볼까요? 대손 발생 내 전액 대손충당과 상계 처리한 무슨 얘기냐면, 다 회계 처리했던 거를 넣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산조정, 신고조정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단기송금 계산하게 입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 뜻이요. 자, 2019년 1월에 법원의 면책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요거를 대손 확정되었다. 그 다음에 4월 8일 날은 사망했다. 그리고 단 당사와 권승준 씨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라고 돼 있고, 2019년 10월 4일 날 장단으로부터 어음이 부도가 발생했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근데 이 부도는 어떻게 된다? 6개월이 경과돼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세무조정하는 거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지금 보니까 2019년 10월 4일이네요. 그쵸?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금 불사님 얘는 별도로 수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대손충당금 내역이 친절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기 2월액, 차기 2월액 이렇게 쭉 있죠. 그쵸? 요거 기초자료 입력하면 되겠고, 요거는 단기에 계상한 거. 그러면 단기에 계상한 거와 차기 2월액의 차이는 뭐다? 보충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손 관련 기말채권 잔액은 이렇게 돼 있다. 그쵸? 자,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보충 설명하자면은 요거 2200 여기 있네요. 그쵸? 1500 여기 있네. 2500 여기 있네. 그러니까 전액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4번 단기송금 계산액에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얘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매칭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쵸? 자, 대손관련 기말채권 잔액은 아까 우리 기말채권 잔액에 입력을 하면 되겠다. 그쵸?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료.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는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잔액이 있다. 얘보다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송금 산입 유보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고, 대손 설정률은 1%니까 그거 대손 실적률 계산 안 해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해볼겠습니다. 자, 1월 10일 예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채권 내역은 면책이죠. 매출 채권이고, 보니까 자, 면책은 여기서 몇 번이냐면 없네. 그쵸? 면책이 없어요. 보이세요? 이 밑에? 이렇게 없는데 없어요. 없으면은 무리해서 넣지 말고 그냥 문제 제시인 대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손사유는 법원의 면책, 그쵸?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얼마였냐면 2200.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그러면은 인정이 될까 안 될까인데, 일단 우리가 대손충당금에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앴기 때문에 2200개 넣어주셔도 돼요. 자, 다음 4월 8일. 얘는 뭐냐면 대여금이네. 그쵸? 대여금인데 문제에 장기 대여금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기 대여금. 자, 그 다음에 채권은 얘는 뭐예요? 그러면은 매주 채권도 아니고 미수금도 아니니까 보다 기타 채권이 되겠습니다. 사망했으니까 3번 금액이 얼마냐면 1500. 자, 그 다음에 얘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500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0월 4일. 얘는 뭐였냐면은 받을 어음이네. 그쵸? 받을 어음. 자, 받을 어음 뭐죠? 매출 채권이죠. 그 다음에 얘는 부도가 났는데, 자, 6개월 경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입력 어떻게 하냐면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부도가 발생했으면 무조건 일치를 시켜준다. 일치를 시켜주는데 얘는 6개월 경과가 안 됐는데 여기는 경과되는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5번을 쓰고 금액을 일단 써요. 2500. 근데 얘는 세법상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시인에게다 뭘 쓴다? 0. 그리고 부인에게다 얼마를 쓴다? 2500. 왜 2500 여기다 써요? 얘는 송금 불산입으로 우리가 별도로 조정해 줄 거니까. 그쵸? 그래서 부인에게 이렇게 2500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채권 잔액을 넣어주실 건데 여기 있죠? 외상 매출금. 그래서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9억 2740
37만 3천원. 자, 받으러움은 1억 7,200. 1억 7,200인데, 자, 내가 별도로 입력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액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딸려와요. 여기도 혹시 있게 되면 이렇게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입력을 안 해주셔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됐죠? 이제 대성충당금 조정과 요거를 입력해 볼게요. 대성충당금 조정 내역. 자, 그래서 기본율이죠. 얼마? 1%. 그 다음에 단기 계상한 거 얼마? 2,532만 8천원. 보충액 얼마? 계산했죠? 1,000만원. 그래서 차기 2월대 금액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얘랑 일치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거 입력하면 되죠. 정기 2월 된 거 얼마다? 정기 2월 된 게 7,200.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없었죠? 대선 불충족 돼가지고 되는 게 없으니까 얘는 빈칸 이렇게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있네요. 여기 한도 초과액 얼마? 1,325만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있었네. 제가 이거 못 봤네요. 자, 전기 자본금 요거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자동으로 정기께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력을 했는데, 자,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정기과 대선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무조건 뭐다? 송금산입이다. 근데 여기에 그러면은 문제 있으니까 여기 떠야 되는데 여기 안 뜬다. 그럼 내가 뭘 입력을 안 했겠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무 조정해야 될 거는 몇 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온 거 뭐가 있었냐면 그쵸. 단기 거 유보시키고 정기 거 유보 없애고, 그리고 뭐가 있었다? 하나 더 추가, 요거. 그쵸? 왜냐면 얘는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대성충당금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뭐한다? 유보를 시켜야겠죠. 그쵸? 그래서 세무조정 해볼게요. 자, 등록 눌러서 자, 일단 요거 제가 입력해놓은 거 삭제할게요. 직전력 누르신 다음에 자, 해볼까요? 일단은 대성금 부인액 단기 거, 그쵸? 그래서 얼마냐면 2,500, 얘보다 유보 발생. 자, 그리고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얼마였냐면은 여기 있는 거 2,400, 84,270원. 얘도 유보. 자, 그 다음에 정기 거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얼마였냐면은 1,325만원. 그래서 얘는 유보 감소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79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렵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79회는 반복적으로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난이도가 이 정도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충당금이 대손금 조정 명세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 이렇게 있네요. 자, 정기 2월 돼 있는 거 보고 확인하고 정기 부인액 있으니까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얘는 송금 산입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단기 상기된 거 4월 10일 대손 요건 충족되는 채권과 상계에서 단기에 있던 게 이렇게 상계된 거를 이렇게 래퍼 시켜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설정 600 했는데 차기일 이렇게 됐으니까 보충액은 1,050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돈 발생 내역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8월 10일 날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신고 조정으로 송금 탄입할 예정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뭘까요? 자, 우리가 세무 조정할 때는 결산 조정이 있었고 신고 조정이 있었었는데, 그쵸? 자, 신고 조정은 뭐냐면 대성충당금으로 신고 조정이 뭐냐면 얘는 장부상으로 입력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입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손금 조정 입력이 안 했기 때문에 대손금 부임 누계에게만 입력을 하셔서 이거 제가 발음이 꼬이네요. 세무 조정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 장부에는 입력되어 있지 않은데 세무상으로는 인식을 해줘야 되니까 세무상으로만 세무 조정을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채권 잔액들은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 송금산입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대전국 부인에게 5천만 원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자, 일단은 대손금 부인에게 있으니까 대손금도 축구종 못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잠깐 ESC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뭐다? 얘는 여기에 입력을 돼야 되는구나. 그쵸? 대손금 부인 누계액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자, 여기 문제 보면은 1%라고 없어요. 그쵸? 대손 설정률이 몇 %라고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맥스. 요거죠. 요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별도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어렵죠? 근데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79회가 엄청나게 극악한 난이도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했었죠? 정기말 세무상 채권 잔액분의 단기 세무상 대손금이에요. 자, 근데 정기말 세무상 채권 잔액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보세요. 일단은 정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 있죠. 있는데 여기에다가 세무상 채권 잔액을 구해야 되니까 정기말에 부인돼서 넘어온 거 5천만 원을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단기 세무상 대손금 얼마예요? 단기에 대손 충권 요거 채권 상기한 거 450에다가 그다음에 뭐가 있었다? 요거도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손 발생 내역에서 뭘 더해줘야 된다? 얘랑 신고 조정한 거 얘까지. 얘는 왜다? 세무상으로 대손 발생한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를 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어렵죠?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일한 문제를 여러 개 가지고 연습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기출문제 자체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쵸? 왜냐면 대부분 다 1%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대손 실적률이 나오게 되면은 난 틀리기 싫어. 다 맞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대손 실적률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한 개념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난 이것까지는 힘들어. 그냥 부분 점수 맞을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무시하고 1%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좀 차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서 2%니까 자, 우리는 대손 실적률에다가 2를 입력해야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위에 거부터. 자, 일단은 4월 10일 날 계정 과목이 뭐였냐면은 외상매출금이니까 채권 내역 매출 채권이고 파산이었죠. 파산이니까 1번 얼마였냐면은 450. 자, 그래서 450. 자, 다음 8월 10일. 자,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자, 얘는 뭐예요? 외상매출금이니까 똑같이 매출 채권이고 대손 사유가보다 소멸시효니까 6번 소멸시효 짜렸네. 여기 그쵸? 6번이고 얘는 어떻게 한다? 신고 조정이니까 입력을 안 합니다. 내가 전표 처리 안 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에도 보면은 이 8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을 안 한다.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위에는 위에로 쉽게 끝난 내역이죠.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잔액으로 가볼게요. 외상 매출금이 얼마냐면 46,000. 자, 근데 뭐가 있었다? 정기말에 얼마? 아이고, 여기 5,000.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기. 자, 단기에는 있을까 없을까?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은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자, 800만원을 내가 해야 되는데 얘 신고 조정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신고 조정을 하니까 세무상의 대손금 부인 누계액은
어떻게 된다? 요만큼이 줄어요. 근데 전표에는 입력돼 있다 안 돼 있다. 여기는 회계 처리 안 했죠. 그러니까 얘를 없애줘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원래는 자 부인액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될 텐데 얘는 신고 조정이니까 전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대손금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 없어서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내가 수동으로 800만 원을 이렇게 죽여줘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요걸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대손 충당금 조정 우리 실적률이죠. 이렇게 실적률 이름 여기다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2. 그 다음에 단기 계상한 거 얼마다? 600 600인데 자 1650이 돼야 되니까 1050을 내가 넣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 기초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얼마 있었어요? 정기 이월된 게 1,500. 자, 그 다음에 정기 부인액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얼마? 300. 요 부인 누계액은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없으니까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송금 산입할 거 정기 거 300, 송금 산입할 거 300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거 삭제를 해볼게요. 자, 입력을 이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정기 거부터 해볼까?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얼마였냐면 300. 아이고, 죄송해요. 입력 안 눌렀네. 초과액이 얼마였냐면 300. 얘는 유보, 감소고.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얼마냐면은 846만원. 자, 다음에 자, 여기 있어요. 우리 아까 했던 거 800만원 얘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얘는 송금 산입일까요? 불산입일까요? 우리 아까 어떻게 했죠? 대송금 부인 누계 여기에 마이너스 넣었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회사는 입력을 안 했지만은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송금 산입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외상 매출금 그쵸? 근데 얘는 뭐다? 소멸 시효 완성된 거 그쵸? 얘 얼마였냐면은 8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8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유보 발생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나중에 없어질 때 유보 감수를 통해서 없애주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아이고, 이 강의 내려야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 대손금 조정법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봤어요. 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 86회 그 다음에 83회는 여기에다가 추가된 게 요거 그 다음에 79회는 뭐가 추가됐냐면 여기에다가 신고 조정이란 거 그리고 대손 실적률 구하는 게 추가가 됐어요. 차례대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약간의 팁 같은 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정기 대손금 한도 초과액은 무조건 송금 산입을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한도 미달액이 나오면 얘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는 한도 미달액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한도 초과액이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기의 대손 요건이 불충족된 잔액은 어떻게 입력하냐면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개는 잘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때려서 넣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무조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수업을 해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제 말이 잘 이해 안 가실 때는 다른 교재 또는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어보셔서 어차피 하는 말은 똑같으니까 이해를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